원래 돈에 대해 관심이 좀 있었던 거야? 많았어.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 많았어. 사회 초년생 때부터 주식이랑 이런 것들을 조금 했었어요. 했는데 사실 돈을 못 벌었어요. 못 벌다가 제가 21년도에 집을 하나 샀어요. 아파트를. 사고 보니까 그제서야 부동산에 관심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21년도면 그래도 부동산이 많이 올라갈 완전 때쯤 거의 꼭대기쯤 올라갔었죠. 네. 그때 결혼에 대한 준비한다는 네. 개념이었던 네. 거예요? 그럼 남편분도 같이 좀 돈을 보탰어? 아니요, 저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잘 샀는지 안 샀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이 들잖아요. 실례가 안 되면 한 얼마 정도 금액대를 산 거야? 3억 8천. 이야. 수리는 자기 집은 했으니까 더 이상 누수가 진행되는 거는 좀 막아놨다라고 하면 그건 시간은 있으니까 여러 가지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를 좀 해보면 뭐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껄끄럽게 그런 걸 가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네. 아예 좀 그분이 반장님이세요. 아. 그럼 반장님한테 관리비를 내야 드려야 되는데. 관리비를 지금 안 내고 있거든요. 아. 세입자는 동생한테 관리비를 주는데 어. 이분이 연락이 안 되니까 관리비를 드릴 수 있는 계좌도 모르고 하니까 관리비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런 걸로라도 계속 연락을 드렸는데 위에 옥상 방수공사도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선생님은 좀 저층이었나? 저희 3층, 층이세요? 네, 아. 중간층이어가지고 아. 세대로 그래서 분배가 될 될 텐데 텐데? 그것도 또 연락 안 저한테 받으시니까 그것도 못 내고 내고 싶은데 못 내는 천장 저희 수리한 것도 못 받고 그러니까 거의 그냥 똔똔이 떤이한 그러네. 그런 거. 그걸로 퉁쳐도 그냥 되겠네요. 퉁치고 있어. 그리고 연락 오면 또 할 말도 있을 거고. 제가 연락해드렸는데 네, 항상 급한 사람이 연락 오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선생님이 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어쨌든 그거 고쳐놨어요. 네. 고치지 않았으면 어떻게든 거기 집 문 앞에라도 지키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네. 상황은 아니니까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간은 우리한테 유리한 거 아닌가 네. 생각도 드네요. 그렇게 또 현명하게 잘 또 상황을 언니랑 고민해서 헤쳐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집은 이미 집을 깨끗하게 수리 너무 잘 해놨으니까 선생님 두 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빌라로 월세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겠다. 그것도 경매로 좀 늘려가야겠다라고 한 거는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방향을 좀 잡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열채나 낙찰 받은 것 같긴 한데 언니가 주도적으로 투자를 한 거네. 네. 선생님도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왜 투자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우선 왜 투자를 시작했는지 그거부터 좀 물어봐도 될까요? 원래 돈에 대해 관심이 좀 있었던 거야? 많았어. 돈에 대해서 아. 관심이 많았어. 많았어요. 그랬구나. 네,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네. 사회 초년생 때부터 주식이랑 이런 것들을 조금 했었어요. 했는데 사실 네. 돈을 못 벌었어요. 못 벌다가 제가 21년도에 집을 하나 샀어요. 아파트를. 사고 보니까 그제서야 부동산에 관심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21년도면 그래도 부동산이 많이 올라갈 완전 때쯤 거의 꼭대기쯤 올라갔었죠. 네. 제가 자가를 마련을 했는데 그때 결혼에 대한 준비한다는 네. 개념이었던 네. 거예요? 그럼 남편분도 같이 좀 돈을 보탰어? 아니요, 저는 그래요? 남편은 안 보태고 저만 알겠습니다. 저의 스스로 모은 처음이라서. 돈으로 이제 제가 집을 야, 샀어요. 대단하다 그래도. 그러고 나니까 이게 잘 샀는지 안 샀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처음으로 그렇죠. 이 집을 샀는데 조언을 구하지 않고 그냥 제가 매수를 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분석을 해서 여기가 괜찮겠다 해서 한 거네? 네, 남편 그때는 결혼하기 그때는 전에? 결혼 전이었으니까 남자친구와 저의 그분인 거죠? 네, 네. 그분 네. 맞아요. 직장에서 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가장 제가 살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오는 괜찮은 집을 그냥 샀어요. 샀는데 네. 사고 보니까 이게 제가 잘 샀는지 안 샀는지도 되게 걱정이 되고 선생님 삶에서 가장 큰 돈을 쓴 그쵸 거아니에요? 그쵸 가장 큰 돈 실례가 안 되면 한 얼마 정도 금액대를 산 거야? 3억 8천 이야 거기서 대출도 많이 끼고 새낀 집을 샀어요. 갭 투자로 네, 제가 잡아놓은 거였구나. 그쵸. 2억 5천 전세가 들어가 있는 집을 제가 1억 3천을 더 돈을 넣어가지고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세가 언젠가 나가시면은 제가 들어가서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네. 하고 집을 마련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집의 시세도 계속 궁금해지고 해서 잘 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이거를 좀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그 부동산 그 주류
시장에 이제 네. 발을 들이게 된 거죠. 음. 주류 시장의 학원에. 4년 전쯤부터 첫 집을 산 계기로 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 주류의 시장에 발을 담그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경매를 한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는 경매는 아니었고 일반적인 매매, 저희 갭 투자죠. 시장 분석하고 네, 시장 분석하고 네. 사서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방식의 투자를 주식할 때도 시세차익을 노리는 거잖아요. 부동산도 저는 그 투자 방식이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파는 거. 그렇게 해야 돈을 버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주류의 시장에 처음에 학원 코로나 시기였으니까 인터넷 네. 강의에 한창 그때쯤에 이제 부동산 공부하는 게 열풍이 불었고 저도 맞아, 맞아. 그 열풍에 당연히 휩쓸려서 공부를 네. 하게 된 거예요. 하면서 뭐 여기저기 이 지역 저 지역 뭐 임장을 막 다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파트를 사는데 목돈이 되게 많은 돈이 필요했고 저는 이미 그 첫 번째 돈을 다 집에다가 썼으니까. 돈을 다 써버렸으니까 네.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집은 지방 완전 밑에 저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항상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막 임장을 하고 부동산 네. 대형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왕성하게 활동을 좀 한 그쵸 거예요. 열심히 거의 노력을 진짜 왕성하게. 그 기간이 기간이 1년, 1년 정도? 넘게. 나는 경매, 빌라, 월세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대출, 월세 수익률, 내 돈 투자 대비 이런 걸로 환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그 시장 쪽에서만 경험이 있고 그쪽으로만 연구를 한 사람이니까 이런 주류 아파트 시세 차익 특히 일반 매매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계략적으로만 들은 거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그 학원을 1년 동안 또 있었다고 동생도 그때 같이 있었다고 했던 그래서 거예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너무 네. 재밌고 잘 어쨌든 제가 맞았구나. 회사를 초반에- 다니고 나서 네. 집에 오면 딱히 할 게 없잖아요. 근데 되게 저는 활동적인 뭘 사람이구나. 뭔가 하고 뭔가 싶어 뭐든지 해. 하고 싶어 하고 막 항상 네. 관심이 되게 많은 타입이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의 발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게 있죠. 동생한테도 이걸 추천을 해주고 싶어서 동생도 그 길로 끌어들이는 거죠. 제가. 강의를 하나 결제를 네. 해주고. 왜냐면 근데 동생이 혼자 하게 되면 강의비가 어쨌든 몇십만 원, 그렇죠. 한 3, 40만 원 정도 되니까 되게 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어. 동생이 이렇게 월급을 열심히 받고는 있지만 이런 걸 하기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그 첫 번째 강의를 결제를 해주고 너 무조건 들어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동생이 근데 그걸 한 번 듣고 거기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동생은 2년 어. 저는 한 1년 정도 조금 넘게